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게 뭐냐? 자, 사망보험금은 죽어야 나오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사후소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 내가 자식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보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소득으로 이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5년 10월에 이제 첫 출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나한테 유익할지, 나한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아직 이게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사망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망보험금 계약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보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상 계약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메인을 보시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입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보험 보장이 종신,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보험료는 그 전에 이제 납부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만기 20년 하고 이제 종신까지 이제 보장한다. 이런 류의 종신보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에 보험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험 납입이 끝났다. 근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물론 보험 조건은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게 짧은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보통은 만기 20년 통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을 계약한 사람과 보험의 이제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의 종신보험을 들 때는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자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유동화 신청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자, 이 보험 계약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동화 신청을 할 시점에 그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유동화 비율을 보면 유동화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사후에 받아야 하는 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잖아요. 유동화가. 비율을 최대 90%로 일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 형태는 안 됩니다. 연금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한 이렇게 유동화해서 받는 지급 금액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둔 것은 기납입 보험료에 미달하는 이제 유동화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제한을 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좋잖아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보면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고 최소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연 단위만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는 월 단위까지 확대는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출시되는 상품은 연 단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 단위라는 건 말 그대로 1년에 받는 돈이잖아요. 1년에 받는 돈. 그리고 월 단위는 월에 얼마를 받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취지. 자, 이제 연금 자산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의 3단 구조가 있긴 한데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가 노인이 20%가 돼 있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점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55세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65세였습니다. 자, 지금 연금 받는 나이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은퇴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용 연령을 이제 55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50세 중반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망보험금이 얼마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저도 종신보험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지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출시는 이제 연지급형입니다. 자, 연지급형은 12개월치 연금이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16년 초에는 아마 월지급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미리 연지급형을 신청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딱히 문제 없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해당 대상되는 분들에게는 일단 따로 통지를 하겠지만 통지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청 대상이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딱히 누가 챙겨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연금형이 10월에 출시가 되지만 연금형하고 다른 서비스형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연금으로 이제 지급이 되니까 당연히 연금형이라고 하는 거지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이제 제공되는 유동화 서비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현물이 뭘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가사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을 무료로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현물 서비스가 있다면 이게 다 서비스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결합해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취지인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하니까 아마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30세에 가입을 했고요. 20년 동안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고 보험료 납입액은 2천만 원이에요. 자, 지금 50살이신 거죠, 이분은. 그러면 5년 뒤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신청을 만약에 55세 하게 되면 유동화 할 때 이제 9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70%로 신청을 했을 때라고 보면 자, 1억 원에 70%면 이제 7천만 원이죠. 자, 7천만 원을 유동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70% 유동화를 했으니까 이제 7천만 원에 대한 뭐 유동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시했던 분이 55세에 신청을 하면 월 14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수령했을 때 이제 3,2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뭐 20년을 받는다고 쳤을 때 일단 총 수령액이 이 총 납입액보다는 많잖아요. 네, 뭐 많으니까 뭐 손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까지 유동화를 한다고 치면 아까 14만 원보다 4만 원이 이제 늘어납니다. 취지 자체가 이 사망보험금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게 이제 하는 거지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보험 상태를 보시고 신청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형 상품 예시가 여기 있네요. 자, 요양시설 특화형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특화형. 또는 이제 건강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뭐 이런 것들. 즉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형도 출시되었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뭔지 그리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자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